네, 오늘은 연말에 절세 전략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자영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연말에 절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절세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입니다. 그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영어로는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고정자산, 건물, 그리고 뭐 자동차, 기계, 장비, 가구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날로부터는 자꾸만 이게 낡죠. 이렇게 낡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환산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감가라는 말을 쓰고 이것을 비용화시키는 것을 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에서는 depreciation,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환산해서 비용으로 클레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감가상각비인데요. 이것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지만 이런 고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불 주고 어떤 고정자산을 구입했다면 구입한 해에 다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나누어서 예를 들어 10년이라면 매년 10만 불씩. 물론 여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10년 동안 비용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법에서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 179이라는 그런 그 규정을 두고 2018년 같은 경우는 100만 불까지는 첫 해에 구입한 걸 다 공제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 불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법에서 정한 qualified asset이 될 경우에는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9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고정자산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정은 사실 그 세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자주 세법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한도액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세금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이걸 좀 혜택을 많이 줘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유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이 없으면서도 세금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이기도 하고 또 고정자산을 첫 해에 왕창 구입을 해가지고 그해 그냥 다 공제받을 수 있는 또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활용되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면 말씀드렸던 뭐 머신이라든지 이퀴먼트 그리고 컴퓨터, 퍼니처, 오토모빌 그리고 유사한 고정자산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쓴다고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내가 내년 초 또는 내년 뭐 한 3, 4월쯤에 구입할 기계가 있는데 그걸 지금 미리 땡기면 혜택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상에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야 즉 그 기계를 사서 그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되어야 이제 감가상각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인 원리는 내년 초에 구입할 걸 금년에 당겨서 구입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말에 이제 소득과 비용을 이제 조정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을 내년 초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매상이 적게 잡힌다든지 소득이 적게 잡히니까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반대로 금년보다 내년 소득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내년 소득을 좀 금년으로 앞당겨서 보고해서
내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금년에는 좀 우리가 큰 그런 거에 의해서 큰 세금 혜택이 없는 이유는 세율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율이 금년에 내년 똑같기 때문에. 단 세금을 내년으로 내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세금 내는 금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무이자, 융자해서 쓰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절세 전략은 연말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 비용을 또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금년에 소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내년 초에 지출된 걸 앞당겨서 지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 대금이라든지 커미션 지급이라든지 보너스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년 초에 지급할 걸 금년 말로 당기는 거고, 또 반대로 금년보다 내년 소득이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금년의 비용을 내년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방법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 말고 캐시플로에 도움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은 내년에 빠져나가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어떤 그 캐시플로에 도움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수표는 금년 12월 말짤로 끊어서 금년의 혜택을 보고 인출은 내년에 되게 한다든지, 크레딧 카드를 이번에 쓰고 페이만은 내년에 한다든지, 그러면은 세금 혜택은 지금 보고 돈의 지출은 내년에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캐시플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오너들도 리턴 플랜을 통해서, 은퇴 계획을 통해서 세금을 디폴트 한다는데 연기하는 혜택,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는 SEP IRA, 이게 최고 20%까지 그 불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금액으로는 55,000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S코퍼레이션이나 LLC의 경우에도 이게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여러분 주위에 Financial Advisor, 재정상담가 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미리미리 의논하셔서 어떤 절세 방법을 미리 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자영업자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연말의 절세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개인들은 또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